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1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시군 기술지원센터 설립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12일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및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담당자들과 만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립 사업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는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센터 운영 방식 개선과 시군 주도형 설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을 일부 보조하고 시군이 직접 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부적정 설치율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동편의가 확보되면 근거리는 전동보장기기를 이용한 활동으로 저상버스 활용이 늘고 전철 이용 등 교통수단의 분산 효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책을 설계할 때는 늘 교통약자의 시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은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다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태환 광역교통정책국장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은 현재 광역기능의 센터의 기능을 남부와 북부에 중점적으로 하고 각 시군에서 경기도와의 매칭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측은 센터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적정 설치로 인한 재시공을 막으면 28개 사업 기준 약 1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설치 전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센터 설립 운영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교통약자 및 경기도민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이동편의 기반을 확충하면 시군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경기도 전체의 사회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는 2021년 기준 15,50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래 교통수단, 버스, 차량 등 여객시설, 정류장 등 보행환경, 보도, 점자블록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홍보를 전담해왔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이사고 질병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중도장애인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중앙회 김지석 부회장,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최교하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혜진 사무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중도장애인 지원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도장애 발생 이후 초기 적응 단계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덧붙여 중도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과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중도장애인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0월 중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중도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회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의 지역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와의 유사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의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난 의원, 맘대로 A+ 사인,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서성난 의원, 국민의힘, 의왕이, 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 공간인 맘대로 A+ 사인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재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난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 공간인 아이누리 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 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사인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난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